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국장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절이 없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 2주, 3주 진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실장님과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국장님, 요즘 국장님 채널에서 댓글이나 아니면은 전화 상담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그래도 좀 상위를 차지하는 내용이 진단 2주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한지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진단이 2주 정도라고 하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다. 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2주 진단일지라도 사고의 크기는 그 사고의 규모죠. 또 피해자의 입원 기간, 그 다음에 피해자의 소득, 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합의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제일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드리자면 평범한 2주 진단이라면 약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준은 소득이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평범한 그런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입원은 사고 초기 한 3, 4일 했을 경우, 또 통원치료 중에 합의를 보험회사와 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이 정도의 금액을 주면서 피해자와 합의 종결하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합의 금액은 그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어서 피해자가 어떻게 보험회사 직원과 협상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자료, 그 다음에 입원 기간의 일시수입, 그 다음에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치료비, 이런 것을 좀 기초로 해서 합의금은 산출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고액 연봉자인 경우에는 또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설명할 기회가 온다면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서 네. 고액 연봉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고액 연봉자라고 한다면 연봉이 약 1억 가까운 금액이나 아니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뭐 실장님도 잘 알지만 요즘에는 그 소득 수준이 아주 높아지면서 고액 연봉자들이 많아졌고 1억 이상의 연봉자도 요 근래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력 종사자 혹은 고소득 전문 직종은 대부분 이 금액을 상회한다고 봐야겠죠. 자, 이러한 피해자들은 사고 초기부터 잘 대응하면서 준비를 하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그 배상, 이거 받을 권리를 아주 넉넉한 금액으로 온전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고액 연봉의 피해자라면 병원 진단이 뭐 2주, 3주 이렇게 발급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법률 검토를 한 번쯤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 네. 그 고액 연봉자들은 네. 진단이 비록 2주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그럼 국장님께 따로 좀 상담을 요청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네. 전화 상담 무료로 제가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네. 댓글 상담에도 그 과실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과실이 합의금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말이죠, 피해자의 잘못도 조금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후방 추돌 사고처럼 100대 빵이죠, 실장님. 네. 후방 추돌로 이렇게 사고가 나면 100대 빵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뭐 8대 2 사고, 또 뭐 7대 3 이런 경우에는 내 과실만큼의 비율에 의해서 합의금이 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실상계를 할 때는 병원 치료비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과실이 뭐 20%, 30% 있는 그런 피해자라면 여기에 좀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자, 입원 기간이 너무 길게 간다든지 통원 치료가 아주 길어져서 병원 치료비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병원 의사에게만 좋은 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이 뭐 20%, 30% 정도에 있는 피해자라면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조기 합의를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실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분심의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 판정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국장님, 그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합의금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네. 보험회사가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적용해주던 그 향후 치료비 이런 게 좀 줄어들었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이렇게 피해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에 대한 뭐 조언이나 아니면은 뭐 대처 방법 등의 팁을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도 보험회사의 그 어떤 표준약관 변경 후에 그 후부터 합의금이 예전에 비해서 좀 적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말이죠. 병원의 입원 치료 기간도 줄어들고 경상 환자는 진단서를 계속 발급해서 제출해야만이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듯 보여집니다. 제도가 바뀌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합의금이 자연스럽게 적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뭐 하나의 그 시대의 변화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한간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현재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이 향후 치료비를 적용해 주지 않으면 보험회사 지급해 준 대로만 한다면 합의금이 너무 좀 적죠.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없앤다. 자,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보험회사는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자, 보험사나 금감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는 있을 겁니다. 아직은 확실한 제도 변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 매스컴에서 향후 치료비를 없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또 경상 환자에게만 적용을 그렇게 할 것이다. 중상 환자는 뭐 향후 치료비 인정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단이 2주 나왔다면 어느 정도 합의금이 적정할까요?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위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2024년도 하반기 일용노임 단가죠. 약 한 3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금액이죠. 이 정도의 비슷한 임금에 있는 피해자는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보험회사와 잘 협상해서 합의금 받으면 될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의 사고인데 급여가 연봉 뭐 7천, 8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합의 금액을 조금 올려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실장님. 네. 만약에 급여가 1억 이상인 피해자는 진단이 2주라고 할지라도 꼭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2주 사고인데 통원 치료만 한 피해자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으면 될까요? 통원 치료 횟수에 따라서 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것으로 답을 드리자면 통원 치료 횟수가 30회, 40회 정도인 그런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금을 100만 원 선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